그대는 아직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어제 저녁 한 70대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에 지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자식한테 제 마음을 설명하다가 결국 싸우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1시간 넘게 설명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아버지는 꼰대예요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틀린 걸까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다면 그대도 지금 똑같은 고통 속에 계신 겁니다.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오랜 친구에게,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자신을 이해시키려 애쓰다가 결국 상처만 받고 돌아서는 일. 50대가 넘으면 이런 경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받으려 애씁니다. 그리고 매번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함께 도모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 속에 우리가 평생 고민해온 인간관계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공자조차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도 가르침을 거둔 사람이 있었고 군주 앞에서도 입을 닫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공자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대가 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왜 우리는 그 앞에서 계속 말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품격 있게 물러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가겠습니다. 1부, 왜 우리는 설명을 멈추지 못하는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계속 설명하려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한테 뭘 말해도 통하지 않아요. 제가 건강 때문에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나이 들어서 뭐하러 그래 하고,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 쉬어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이 나이에 그게 되겠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매번 설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산책이 중요한지, 왜 친구가 필요한지, 왜 배움이 필요한지 1시간씩 설명합니다. 그리고 매번 지쳐서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결과를 알면서도 설명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우리는 이해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배우자, 자식, 오랜 친구. 이들은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나를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모르네 하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둘째,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존 관계라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관계라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계속합니다. 이해시키면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셋째,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말한 건가? 내가 틀린 건가? 하고 자책합니다. 특히 상대가 나이 어린 사람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내가 모르나 봐, 내가 구식인가 봐 하며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설명하려 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설득하려는 겁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라고. 넷째, 우리는 침묵을 포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는 것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물러서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억지로 견디는 것이고, 물러서는 건 선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 내가 진 것 같고 설명을 멈추면 내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조언을 하면 아버지는 모르세요 하고 제가 경험담을 얘기하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합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말합니다. 제가 입을 다물면 이 집안에서 제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이 말 속에 우리 모두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말을 해야 존재하는 것 같고 설명을 해야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설명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하는 설명은 대화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설명은 소진입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리고 상대의 무관심한 표정이나 반박을 보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모르네 하는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시켜야지 했다가 다음에는 이번엔 좀 더 잘 설명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나는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문제인데 어느새 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가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한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한 사람을 설득하려다 하루를 다 보내고 정작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는 피곤해서 나중에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큰아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큰아들 설득하느라 쓰는 에너지면 둘째 아들과 훨씬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걸. 제가 엉뚱한데 제 인생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설명을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해받고 싶고 외롭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포기하기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공자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입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 공자가 입을 닫았던 순간들. 공자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인자하고 포용적인 스승, 모든 사람을 품는 성인,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친 교육자,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실제 공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단호하게 침묵했습니다. 공자에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공자가 진심으로 가르친 제자는 7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자가 선을 그었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배우려 하는가?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공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공자는 상대의 마음가짐을 먼저 보았습니다. 배움의 목적이 출세라면 아무리 설명해도 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 제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자의 제자였지만 낮잠을 즐겨 잤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그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새길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어에게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어가 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거뒀습니다. 더 이상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지, 조금만 더 설명하면 알아듣겠지 하면서 계속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공자가 침묵한 가장 유명한 순간은 정치 현장에서였습니다. 공자는 평생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군주를 찾아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노나라,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위나라에 영공이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자를 초청해서는 정작 정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군사 전략만 물었습니다. 공자는 답했습니다. 제사에 관한 일은 들어본 적이 있으나 군대에 관한 일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위나라를 떠났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군사력이 아니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왜 전쟁이 아니라 교육이 중요한지 장황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선택한 침묵이었습니다. 영공의 관심사는 전쟁이고 공자의 관심사는 도덕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모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임금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전쟁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공자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함께 도모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공자의 인생 전체를 관통합니다.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냉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공자만큼 사람을 사랑한 이도 드뭅니다. 하지만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공자의 가장 아끼는 제자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배움을 사랑했고 스승의 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공자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어 같은 제자에게는 가르침을 거뒀습니다. 똑같은 스승인데 차별한 걸까요? 아닙니다. 선택한 겁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은 겁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내 위치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일이나 잘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끼어들려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친구의 선택에, 형제의 결정에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안 듣지? 하면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명확했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내 일이 아니면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자가 지킨 경계였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한 노인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분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저분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방해할 이유가 없다. 공자는 존중했습니다. 저 사람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을, 저 사람은 농사로 행복하고 나는 학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자의 침묵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상대의 길을 인정하고 내 길을 지키는 것.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억지로 통하게 만들려 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공자가 보여준 어른의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관계를 쉽게 정리한 걸까요? 아닙니다. 공자도 고민했습니다. 특히 제자를 포기할 때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구할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정작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친다는 것을. 공자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좌절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배워야 합니다. 공자처럼 입을 닫을 줄 아는 용기를. 3부 오해된 공자의 가르침. 우리는 평생 잘못된 공자를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 책에서, 어른들의 말씀에서 들은 공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도 덕으로 갚아라. 참고 또 참아라. 그것이 인이다. 하지만 실제 공자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원수를 덕으로 갚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원수는 정직함으로 갚고 덕은 덕으로 갚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쁜 사람에게까지 덕을 베풀면 정작 좋은 사람에게 줄 덕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수에게는 공정하게 대하되 내 귀한 마음은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공자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면 모두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공자의 핵심 가르침은 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인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롭되 똑같지 않고 소인은 똑같으나 조화롭지 못하다. 무슨 뜻일까요? 군자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만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소인은 남의 의견에 맞춰주지만 진심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소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하면서 맞춰주고 속으로는 불편해했습니다. 상대 비위를 맞추느라 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다릅니다. 겉으로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단단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만 내 중심은 지킵니다. 조화롭게 지내되 나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춰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조화를 유지하되 똑같아지지 않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고 받아주되 내 생각은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시누이가 명절 때마다 제 요리를 트집 잡았어요. 짜다, 싱겁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저렇게 했냐고요. 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니 말씀도 맞네요 하고 넘겼어요. 바꾸지는 않았지만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조화입니다. 상대 의견을 인정하되 내 방식은 지키는 것. 논쟁하지 않되 굽히지도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혹하지 않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용기란 무엇일까요? 싸우는 용기가 아닙니다. 물러설 줄 아는 용기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 설명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진짜 용기는 이 사람과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에너지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포기해? 오래 알았는데 어떻게 등 돌려? 하면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키를 인정하는 겁니다. 공자 시대에도 예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절, 예의범절의 예입니다. 우리는 예를 우서름께 고개 숙이고 공손하게 말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예의 본질은 다릅니다. 예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되 나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되 나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예를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억지로 웃어주는 게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말없이 물러서는 겁니다. 다투지도 않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예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상대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상대가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한 70대 남성분이 이런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큰아들이 사업 결정을 잘못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설득했어요. 하지만 안 들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아이도 50대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래서 멈췄어요. 조언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편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러서니까 아들이 다가왔어요.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예입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 내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것.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공자를 배웠습니다. 참고 견디는 공자, 모두를 품는 공자, 희생하는 공자. 하지만 진짜 공자는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계를 긋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공자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참는 사람이 아니라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4부 그대의 품격이 먼저 닳는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가 변할까요? 아닙니다. 그대가 변합니다. 그것도 나쁜 쪽으로. 한 65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느껴요. 목소리가 커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러고 나면 제 자신이 낯설어요. 내가 왜 이러지? 싶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돼요. 이것이 말이 안 통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품격을 닳게 만듭니다.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우리답지 않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좌절감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번엔 잘 설명해야지 하며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안 들으면 답답해집니다. 조금 더 크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더 크게 말합니다. 결국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차분함을 잃고 이성을 잃고 결국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둘째,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설명을 못하나? 내가 틀렸나?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조금씩 깎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우리는 방어적이 됩니다. 작은 비판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상대가 조금만 반박해도 넌 내 말을 무시해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이 만든 모습입니다. 셋째,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설명은 더욱 그렇습니다. 1시간 설명하고 나면 온몸이 축 늘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는 여유를 잃습니다. 평소에는 웃어넘기를 또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피곤해서 나중에 하게 됩니다. 우리의 좋은 모습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다 소진되고 정작 소중한 사람들은 지친 우리만 봅니다. 넷째, 패턴이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소리를 지르면 다음에도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한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감정적인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고집 센 사람이 되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요즘 왜 저렇게 예민해졌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성격이 변했나 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한 게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하는 관계에 갇혀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한 68세 남성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머 있고 온화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쟁이가 돼요. 아내와 대화하면 5분도 안 돼서 화가 나요. 그러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무서웠어요. 이게 내 얼굴인가? 싶었어요. 이것이 말이 안 통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우리답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을 숨기고 가장 나쁜 모습을 끄집어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것을 상대 탓으로만 돌린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평화로울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한 건 상대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관계에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겁니다. 공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빨리 물러섰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자기 품격을 지켰습니다. 자기 평화를 지켰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영합하지 않는다. 화합은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고 영합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공자는 사람들과 잘 지냈지만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적 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방법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육아 방식을 이해 못해요. 전에는 제가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네, 어머니 말씀 듣고 있어요 하고 제 방식대로 해요. 싸우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것이 거리두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손하되 마음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 겉으로는 듣는 척하되 속으로는 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뭐든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했습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멀리 여행하지 말라. 여행하더라도 일정한 곳으로 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모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서 관계를 끊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 상처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함께 있되 각자의 공간을 지키는 것.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우리 대부분은 극단적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품든지 아니면 완전히 끊든지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중용을 말합니다. 적절한 거리, 적절한 관계, 적절한 기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침묵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 설득하지 않는 것, 그냥 내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변하는 건 우리뿐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명확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다 나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그대로 두고 나를 지킬 것인가. 공자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품격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5부 오늘부터 실천하는 침묵의 기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침묵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을 멈출 것인가? 어떻게 품격 있게 물러설 것인가? 첫째, 상대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상대를 고집센 사람, 꼰대,
이기적인 사람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와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화가 줄어듭니다. 기대도 줄어듭니다. 둘째, 3분 규칙을 지키십시오. 대화를 시작했는데 3분 안에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멈추십시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더 나은 대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주제를 바꾸십시오. 3분이 지나면 이미 감정이 개입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투가 빨라지고 설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멈춰야 합니다. 3분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셋째, 그렇군요라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렇군요. 그런 생각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넷째, 설명 욕구를 다른 곳에 풀어내십시오.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일기에 쓰십시오. 상담사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이해해줄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설명 욕구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같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명절이라도 짧게 만나십시오. 전화도 용 것만 짧게 하십시오. 카톡도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거리가 멀어지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사람이 변할 거야,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런 기대를 버리십시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면 설명하게 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곱째, 나를 지키는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쓸 문장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각자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같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들은 거절이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감정을 기록하십시오. 말이 안 통하는 대화 후에는 감정이 복잡합니다.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책도 됩니다. 이것을 그냥 사귀지 마십시오. 노트에 쓰십시오. 오늘 아무개랑 또 안 통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런 반응이 돌아왔다. 나는 속상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감정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과는 이 주제만 나오면 항상 안 통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홉째,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더 챙기십시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쓸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대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그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그 자식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덜 중요해집니다. 열째, 침묵도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상대가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사람 때문에 말을 잃어서도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도 안 되지만 관계 때문에 진실을 굽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균형입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침묵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 물러서되 무너지지 않는 것.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이해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대가 이해받고 싶어서 매달리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위한 설명입니까? 아니면 그대 자신을 위한 변명입니까?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대는 평화로웠습니까? 그 사람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만 지쳤습니까? 그대는 왜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까?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입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정말 외로울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미 외로운 건 아닙니까? 그대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그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은 지친 그대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대는 언제까지 설명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해받으려 애쓸 겁니까? 언제쯤 그대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할 겁니까? 공자가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함께 도모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 속에 그대가 평생 찾아 헤맨 자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무는 연습을, 설명하지 않는 용기를, 물러서는 품격을, 상대가 뭐라 하든 그렇군요 하고 넘기십시오.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대의 삶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선택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대의 길을 가십시오. 통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대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그대의 귀한 마음을 주십시오. 말이 안 통하면 싸우지도 마십시오. 화내지도 마십시오. 그냥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공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2500년 전 성인도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물러섰습니다. 그것이 공자의 지혜였고 공자의 품격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대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대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대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말이 안 통하면 싸우지 마십시오. 설득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공자의 지혜였고 그것이 그대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용한 위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